운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무의식의 작동 방식에 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빙산 아래 거대한 무의식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외쳐도 무의식이 의심하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로 무의식이 확신하면 실제로 이뤄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할수록 더욱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왠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번에도 틀렸어 같은 말들을 무심코 내뱉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뱉는 그 말들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거대하고 강력한 무의식을 바꾸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유진의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의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라고 외쳐도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이 에이 설마 하고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의식이 그래 맞아 하고 확신하는 순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자 본인이 바로 그 기적의 산 증인인데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살던 알코올 중독자에서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가로 무려 20kg을 감량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인생을 180도 바꾼 비결이 바로 무의식을 바꾸는 긍정 확언이었습니다. 미국 공인 최면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세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저항을 뚫고 긍정의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말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의식과 현실을 바꾸는 긍정 확언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삶의 비밀. 나는 왜 이럴까?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언제쯤 달라질까? 지겨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말들을 토대로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겨울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서울 개포동의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았다.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원래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어느 날 머릿속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 너는 맨날 안 되는 것만 찾는데 그럼 뭐가 되겠냐?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못해. 해서 뭐 되겠어?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반복한 말들이 다 저주하는 말이었음을, 내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생각처럼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웠다. 결심만 반복하다 보니 좌절감만 더 커졌고 점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근본적으로 변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강의를 듣고 책과 논문을 읽던 중 긍정학원을 만났다. 나는 실험을 하나 했다. 내 안의 말을 나의 인생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24시간 감사합니다를 외워보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다.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었겠는가. 감사합니다를 외칠 때마다 눈물이 났다. 감사할 것이 하나 없는 인생에 억지로 감사하라니 억울했다. 그러나 저항감이 강했던 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버스가 바로 와서 감사하네. 신호등이 딱 맞춰 바뀌어서 감사하네. 분명 같은 현실인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말이 바뀌니까 보이는 것이 바뀌었다. 그 변화가 신기해서 이유를 알고자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다. 학원, 뇌과학, 인지심리학, 행동과학을 주제로 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리고 발견한 통찰을 내 삶에 적용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매일 생각만 했던 부업을 실제로 시작하게 됐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외에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월 2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던 내가 말이다. 이후 나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실행력 퍼스널 코치로 활동하며 월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버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같은 몸, 같은 얼굴이지만 내 안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말의 힘이었다. 나는 긍정학원의 효과를 실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의식까지 바꿔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최면을 공부했다. 그리고 말, 무의식, 행동을 연결하는 방법을 증명했다. 말이 운을 부르고 운이 기적을 부른다. 마치 운이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을 만드는 핵심은 바로 무의식의 작동 방식에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감정만 느끼는 영역이 아니다. 삶의 방향, 행동의 기준, 반복되는 사고 패턴이 모두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무의식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알아본다.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한다.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 긍정의 무의식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긍정학원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나는 기회가 보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학원만 하다가 의심하고 좌절한다. 매일 긍정학원을 해도 효과가 없어.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 무의식에까지 그 말이 각인돼야 한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빙산 아래 거대한 무의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100번 외쳐도 무의식이 넌 안 돼 라고 속삭이면 결국 무의식이 이긴다. 하지만 무의식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의식으로만 긍정학원을 하면 무의식의 방어벽을 뚫지 못한다. 단단히 닫힌 문에 계속 노크만 하는 것과 같다. 무의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바로 최면 상태다. 최면은 영화나 쇼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집중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무의식이 더 개방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깊숙이 스며든다.
이때 긍정확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무의식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긍정확언을 입력하면 어떨까? 그 효과는 단순한 반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수준을 넘어선다. 내면을 완전히 수정하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다. 이제 긍정확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무의식이 진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된다. 그 믿음이 원하는 현실을 끌어온다. 운을 만들라는 것은 그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통찰과 타이밍은 모두 내면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운을 만든다는 것은 내 무의식이 운이 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검증한 무의식 긍정학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무의식까지 바꿀 수 있는지, 어떤 말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다. 학생이 읽어도, 직장인이 읽어도, 어르신이 읽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따뜻한 인생 최고의 무기를 담았다. 딱 100일만 이 책의 방법을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보자. 당신도 이미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처럼 완전히 원하는 나로 변화할 것이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읽지 말라.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어라. 긍정학원을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새겨놓으면 인생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짜 운은 점괘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다. 눈 뜨고 무의식을 활짝 여는 방법. 단호한 문지기도 때로는 쉽게 문을 열어준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1961년 예일대학교에서 스탠리 밀그램이 실시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선생 역할을 맡기고 그들에게 다른 방에 있는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65%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최대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렸다. 물론 실제로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 학생은 연기자였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모른 채 실험에 임했다. 왜 전압을 올렸을까? 실험 지시자가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권위의 힘이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의심 없이 따르고 유명한 교수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심지어 TV 광고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추천하는 치약은 다른 치약보다 더 믿음직하다. 아이들은 선생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의사의 말에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비판력은 자동으로 약해진다. 충격을 가하거나 권위를 들이밀거나 수없이 반복하거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그 직후 미국 국민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정부의 강화된 보안 정책을 수용했다. 평소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로 논란이 될 정책들도 테러 방지라는 명목하에 비교적 빠르게 통과됐다. 테러가 발생한 지 6주 만에 애국자법이 통과된 것이 대표적이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비판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이를 쇼크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이 책 쇼크 독트린에서 밝힌 개념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병, 쿠데타 등 각종 재앙으로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을 때 평상시라면 저항에 부딪힐 정책들을 관철하는 전략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질병을 진단받으면 의사가 권하는 치료법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따른다.
사고가 나면 보험 설계사의 말에 쉽게 설득당한다. 실직을 하면 평소라면 거절했을 일자리 제한도 진지하게 고려한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린다. 불안할 때는 빨리 위안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쉽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희미한 불빛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심정과 같다. 망각 곡선 이론으로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 같은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다. 광고업계는 이 원리를 적극 활용한다. 같은 광고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보여준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제품이 친숙해진다. 친숙함은 신뢰로 이어진다. 정치인들도 같은 슬로건을 수없이 반복한다. 변화, 개혁, 희망 같은 단어를 계속 들으면 그 정치인이 정말로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말이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자주 듣는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위 있고 따뜻한 목소리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원리들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활용해보자. 내면의 목소리를 권위 있게 만들자.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 스승 또는 롤모델의 목소리로 확언을 들려주자. 만약 내가 존경하는 땡땡 교수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상상하며 권위자의 목소리로 당신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우리 뇌는 권위 있는 목소리에 더 쉽게 설득당한다.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저녁,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 또는 잠들기 직전처럼 심리 방어막이 약해진 때를 활용하자. 이때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해보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이야기하자.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내면의 저항이 줄어든다.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는 너를 믿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긍정학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자. 아침에 거울을 보며 출근길에 속으로, 점심 후에 메모지에 적어서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뇌가 그 메시지에 익숙해질수록 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맥락성을 활용하자. 단순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 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하자. 감정이 담긴 메시지는 더 깊이 각인된다. 어려운 그 일을 해냈을 때처럼 나는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비판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능력이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적절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중요한 것은 거짓 확언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대신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실패에서 배우며 더 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앞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 앞에서, 성장의 가능성 앞에서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말을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언제 방어벽을 세우고 언제 내릴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심할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어떤 목소리를 무시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비판력은 유지하되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조금 더 관대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자.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나의 하루를 지배하는 아침의 첫 생각.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아, 또 일해야 해. 오늘도 피곤하다. 처럼 우울한 생각인가? 아니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처럼 설레는 생각인가? 아침의 첫 생각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아침에 깨어난 뇌는 특별한 상태다. 아침 시간대의 뇌는 촉촉한 흙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날의 풍경이 결정된다. 만약 불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하루 종일 걱정의 나무가 자라고 기대라는 씨앗을 심으면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 아침의 첫 생각은 나의 의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생각과 사실은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색안경과 같아서 같은 현실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 색안경이 우리가 살아온 환경, 평생 습득한 정보, 세뇌된 믿음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 못한다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가 한 말처럼 결국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우리의 생각은 그동안의 믿음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린다.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이 내가 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빠르게 인지해야 한다. 이 믿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의식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법은 깨어나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쉬운 방법이 있다.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 뒤에 군화를 붙이면 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월요일이네, 피곤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구나. 관찰 뒤에는 의식적인 선택이 따라와야 한다.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처음에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어색하고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자를 쓸 때처럼 불편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감정은 예측에 기반을 둔다고 말한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감정을 생성한다. 아침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뇌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해 실제로 몸과 마음을 긴장 상태로 만든다. 반대로 오늘은 기회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해 실제로 더 낙관적이고 창의적인 상태로 만든다. 그러므로 아침의 생각을 바꾸는데 의식적인 재구성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해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상황을 도전으로 재해석한 그룹과 위협으로 해석한 그룹은 심장 박동, 혈압, 심지어 실제 수행 능력까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오늘부터 눈을 뜨는 순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침의 긍정이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당신의 첫 생각은 무엇인가? 반복이 무의식을, 무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우리는 의지로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감정, 판단, 행동의 방향을 좌우한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천 가지의 결정 중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뤄진다. 양치질도, 운전도, 익숙한 경로로 걷는 것도 모두 무의식의 영역에서 처리된다. 긍정학어는 이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다. 반복하는 말, 이미지, 감정은 무의식을 자극하고 우리의 뇌를 재구성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뇌와 몸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인 자기암시.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것에 맞게 현실을 조율한다. 땅에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 결국 깊은 계곡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지도를 그린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의 특정한 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 이 경로는 반복될수록 더 강해져서 기본 경로가 된다. 경로가 충분히 강화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 자동화된 패턴들이 모여 우리의 자아를 형성한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의식의 힘을 명상, 만트라, 기도 등의 형태로 활용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지혜는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증명됐다. 서양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경 가소성의 개념을 통해 무의식이 뇌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입증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때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고정되어 변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뇌가 평생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버드 대학교는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스트레스와 우울 사고를 완화하고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연구로 밝혔다. 신부전 환자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을 때 염증 수치와 심박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확언이 감정 조절을 넘어 생리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무의식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난 왜 이래? 나는 안 돼.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같은 말들은 무의식의 부정적인 경로와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패턴은 폭포수가 계곡을 깊게 파듯 점점 강화된다. 부정적 자기 대화의 문제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필터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기회보다 위험을 먼저 보게 만들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긍정학어는 이 부정적 고리를 끊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도구다. 무의식을 바꿀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 많은 사람이 변화를 미룬다.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상황이 안정되면 이라고 말하며 오늘을 넘긴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반복되면 뇌의 경로는 굳어지고 변화는 더디고 어려워진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가소성이 감소한다. 즉,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젊을 때는 비교적 쉽게 새로운 습관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르게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이유다. 무의식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장벽에 부딪힌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시도를 비판하고 의심하는 내적 비판자가 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이런 것들은 너에게 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학습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 부드럽게 대응해보자. 고맙지만 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거야. 또 다른 장벽은 즉각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이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기대한 결과가 없을 때 좌절한다.
변화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작은 진전에 주목하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기에 미세한 변화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당신의 무의식은 오늘도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부정의 잡초가 무성한 땅인가? 아니면 가능성과 생명력이 가득한 꽃밭인가? 무의식의 문은 지금 열어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심는 생각의 씨앗이 미래의 현실이 된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원하는 것이 저절로 붙는 자석기법 4단계.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 어떤 대상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것과 관련한 단서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반응한다. 이것이 자석기법의 작동 원리다. 생각이 자석처럼 기회와 가능성을 끌어당기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망상 활성 체계다. 망상 활성 체계는 뇌에서 필터 역할을 하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의식으로 통과시킨다. 부산항 공항에서 들리는 수많은 안내방송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만 귀가 쫑긋해진다. 또는 붐비는 파티에서 다른 모든 대화는 들리지 않고 내 이름을 언급하는 대화만 들린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나서 그 단어가 유독 자주 보이고 새 신발을 산 후에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외부 세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과 인식의 초점이 바뀐 것이다. 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정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놀라운 기관이다. 이처럼 간절함과 의도적인 관심은 뇌의 신경회로를 재정렬하고 결국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선택적 주의가 인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행동과 환경도 바꾼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 상상하는 장면, 집중하는 목표는 뇌의 시냅스를 강화하고 목표와 관련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을 키운다. 동네 산책로를 자주 다니면 길이 더 넓어지고 뚜렷해진다. 이처럼 자주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길이 뇌 속에서 더 커지고 분명해진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목표에 대한 집중적인 시각화는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동일한 곳을 자극한다. 즉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비슷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정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끌어당겨라. 자석기법은 단순히 생각을 많이 하면 이뤄진다식의 낭만적인 상상이 아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과정을 따른다. 1단계 욕망의 구체화, 명확한 목표 설정. 2단계 생생한 상상의 반복, 뇌의 새로운 경로 형성. 3단계 행동의 방향 변화, 무의식 초점 조정. 4단계 새로운 기회 인식, 관련 정보와 기회 포착. 이렇게 실천해보자. 1단계 욕망의 구체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라.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하는 성공인지 분명히 정의하라.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만 낳는다. 이것은 택시 운전자에게 어디든 좋으니 그냥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2단계 생생한 상상의 반복, 감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라.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이미 이룬 상태를 체험하듯 느껴보라. 그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라.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는 것과 같다. 흑백이 아니라 생생하게 소리와 냄새까지 있는 4D 영화처럼 상상해보라. 3단계 행동의 방향 변화,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라. 꿈꾸는 직장의 사진, 목표 수입을 적은 메모,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등을 일상에 배치하라.
우리의 뇌는 이런 시각적 단서를 무의식에 더 강하게 각인한다. 지갑 안에 목표 금액이 적힌 종이를 넣어두는 것은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다. 그 씨앗은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4단계, 새로운 기회 인식, 매일 반복하라. 뇌는 반복을 통해 신념을 형성한다. 나는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확신이 당신의 말, 행동, 표정, 에너지를 바꾼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과거의 생각과 신념이 만든 결과물이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매일 연습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생각도 반복할수록 강해진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는가? 출근길에, 업무 중에, 잠들기 전에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보라. 반복이 당신의 망상 활성체계를 깨우는 자극이 된다. 결국 우리는 의도한 주의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자석처럼 붙들고 있는지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라.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닌 새로운 현실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질까봐 걱정하며 장애물만 쳐다보면 정말로 그곳에 부딪힌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 균형을 잡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당신의 주의력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장애물이 아닌 목표에 집중하라. 우리는 모두 자석을 품고 있다. 그 자석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신의 자석은 지금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이미 해냈다. 책에 나온 이 문장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문장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결국 모든 기적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